네. 뎁 다나의 내 삶의 역사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 신경이론. 여기서 추천사부터 읽는다 그랬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가 누구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스티븐 예, 포, 스티븐 포치님 이걸 주창하신 분. 이분이 어쩌다가 이걸 주창했다 그랬지? 이분은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신생아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아들 연구하다 보니 음, 심박수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 보면 아프가 지수,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 점수를 매기는 거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아이들이 죽고 어떤 아이들은 미수가 임해도 잘 회복해서 가고 봤더니 RSV라 그래서 아까 호흡에 따라서 심박이 달라지는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 있더라? 미주신경과 관련 있더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반박의 편지를 받았다 그랬죠. 미주신경이 꼭 그냥 다 좋은 건 아니다. 너무 그럴 때, 이렇게 심박, 이렇게 돼서 떨어져서 죽는 애들 많이 봤다.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스티브 부지님이, 아이고, 내가 뭘 놓친 거지? 이 말도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파고 2년 동안 그 편지를 들고 다니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론을 만든 게 다미주신경 이론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미주신경 이론을 강의하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당한다. 그럴 정도로 다미주신경 이론 얘기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러네요. 또 2, 3년 안에 난리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경계가 사회적 행동을 위한 신경 기틀을 마련하고 상호 조절의 이로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조절하는지. 우리 브레인 에너지에서 공부했었죠. 자원, 대사, 능력.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때 더 이런 자원이 풍부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제한이 더 크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자원을 다 몰아준다. 특히 감염, 염증 반응이랄지 아니면 어딘가가 움직임이 제한돼서 뭔가 대사적으로 공급이 안 좋은 곳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원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선생님. 그쪽으로 자원이 다 고갈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멋진 얘기가 나왔어요. 상호 조절의 이로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조절하는지. 이 말을 달리 바꾸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뎁 다나의 인상적인 비유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뎁은 다미주 신경 이론 폴리베이걸 테오리에 포함된 복잡한 신경 생리학적 구성 요소를 쉬운 언어로 옮김으로써 자신의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재능을 나눕니다. 지적이고 통찰력 있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러고 싶어. 책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읽은 만큼 사람들과 나누셔야 돼요. 왜? 혼자 읽고 혼자 안다고 아는 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내가 이해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단어를 시각화해 연결하고 시각화한 것을 신체적 느낌과 연결하는 그녀의 작업은 언어적 기술을 뛰어넘어 효과적으로 신체적 느낌을 자각, aware, 알아차림 하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대부분 독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저는 줄을 빡빡 걸어야 돼요. 이런 거 외워놓고 나의 언어로 쓰셔야 돼요. 대부분
내가 나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힘든 것 같아요. 나의 몸의 증상들은 나의 몸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돌아가지를 못하고 못 느끼고 자꾸 그걸 뭐에 의존하죠? 남한테 의지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무슨 수술할까? 의사 선생님이 뭘 주죠? 진통제, 신경안정제, 항생제. 다미주 신경 관점에서 탭은 신경계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구조화된 신경 연습, 자율신경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독자들을 건강, 성장, 회복으로 이끈다. 자율신경계 유연성,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분이죠, 이분도. 이걸 우리가 요즘에 요즘 영어로 뭐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 음, 그리고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유연하다. 이것이 사실 웰빙이에요. 뭐 먹는다고 웰빙 되는 거 아니라고. 제발 좀. 이것들이 결합해 상호 조절과 체화를 향한 유동적인 길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모두 지원하는 더 탄력적인 신경계가 만들어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신체 내부와 일부, 나의 내부, 한 사람 개인의 그것과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소통 전략 사이에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걸 주목하게 됐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와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겠어요? 내 아이와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나의 고객과 나의 환자와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과 그러니 우리가 자꾸 힘든 것 같아요. 조절되고 자원화된 신경계는 자발적으로 방어 반응을 감소시키는 반면 만성적인 위협 상태에 있는 신경계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감소시키기에 이들은 상호 우절적인 상호 조절, 상호 조절이다. 사람 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페이지 138페이지에 6챕터 연결과 보호 패턴 파악하기 가봤었죠? 지난주에. 여기서 연결이란 뭐라고? 안전, 앞쪽 미주신경과 같이 생각하자 그랬고요. 보호는 뭐라고? 위험, 방어, 뒤쪽 미주신경 또는 교감신경 넘어서서 뒤쪽 미주신경 이런 패턴을 파악해보자. 이런 자율신경계의 패턴을 파악해보자. 했죠? 웰빙은 유연한 자율신경계의 결과다. 138페이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줄 거놓으세요. 웰빙은 유연한 자율신경계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란 여기서 포유동물이에요. 인간, 사회적 포유동물로서 안전, 내 신경질, 신경질이란 뭐라 그랬죠? 뉴로셉션이라 그랬죠? 그냥 이분이 만든 용어예요. 내 몸에서 뭔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감각. 신경질을 통해 위협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제가 엄마들의 몸공부 책에는 뭐라고 안내했냐면, 방광이 스트레치 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걸 잘 느끼면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눌 거고요. 이걸 위협 반응으로 느낀다면 방광염이라고 생각하고 떼굴떼굴 구르다 병원에 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접근하는 일은 개인의 신경계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율신경계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탄력 있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상호 조절로 이어지는 안전한 상태로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방어적인 상태에 갇혀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안, 초조, 우울, 그러면서 공황장애, 너무나 흔하죠, 공황장애. 이 원서의 제목인 닻은 anchored래요. 이것은 개인적인 자원, 예를 들어 신경계, 자기 개념의 개념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 대한 시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비 사용한 훌륭한 비유이다. 이는 회복 탄력성, 내적 자기조절,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조절이라는 속성을 가진 개인의 체화 여정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 여정을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안전과 위험,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느낌에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회로를 알아야 한다. 회로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어떻게? 웰빙 밴드를 가지고 손이 오그라붙어 있는지, 너무 뻗쳐 있는지, 편안하게 내려 있는지,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을 항상 감지해 보자. 그리고 그걸 펼치려고 의식적으로 의식의 무의식화를 만들어 보자. 그게 내게 가장 필요한 0단계의 운동이다.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 무의식의 의식화, 알아차림을 하고 그것만 하기는 너무 지겹단 말이죠. 보통은 지금 이 책은 계속 무의식의 의식화, 알아차림을 계속 돕는 그 내용들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됐다는 그걸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지루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의식의 무의식화할 수 있는 움직임을 안전에서부터 반복하자는 거예요. 감당 가능한 부하로. 감당 가능하지 못할 때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배치기를 합니다. 배치기를 한다고. 아니면 가라앉는다고. 꼭 물에 들어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그렇다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계속 그러니까 숨을 내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내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바닥의 위치, 골반바닥은 조이고 있지 않은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쪽에 어느 한쪽에서 그리핑, 쥐어짜고 있지 않은지 알아차려 보고 그 부분을 살랑살랑 움직여서 풀어주고 펼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좀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엄마한테 화를 너무 냈구나. 그러면 다시 웃는 얼굴로 하고 다시 엄마한테 또 가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그 상태로 그 지경으로 어떻게 같이 사냐. 어,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가족이 가장 힘들잖아요. 가족이 편한 집이 참 저는 부러워요. 둘째, 무의식적으로 위협과 안전의 신호를 감지하는 신경제의 힘을 알아차려야 한다. 셋째, 시각과 경험을 통해 자율신경 상태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신경 연습으로 개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더 큰 회복 탄력성을 끌어내 더 큰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을 기를 수 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저는 여태까지 너무 쉽다고 이걸 왜 이해 못하세요? 아, 이 쉬운 거, 이 좋은 걸 왜 못하지? 하고 윽박을 질렀네요. 죄송해요. 음, 같지 않은 반복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에서 쥐어짜고 있지 않은지 알아차림은 굉장히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 쥐어짬을 풀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내지근 내쉬는 횡격막 스트레칭 하면서 뮤잉, 허밍 하면서 즐겨보자고요. 너무 쉽죠? 쉬워야 되지. 이걸 어렵다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이제 보면 나는 최근 논문에서 다미주 신경이론을 비사회적 파충류로부터 사회성이 떨어지죠. 파충류들은 얼굴 표정도 없어요. 진화한 사회적 포유동물에게서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성을 향한 왜? 우리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모여 살아야 살 수 있어. 생존할 수 있어. 그래서 사회성을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계통 발생학적 여정에 대한 과학적 회사법. 아, 진짜 어렵죠? 이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여정에서 사회성을 위한 신경 생리학적 통로는 안전을 감지하고 반사적으로 방어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성 기저에 있는 신경 메커니즘은 공격적이거나 순종적인 위협 반응에서 벗어나 상호 조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조절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생리적 활동으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야 우리 살죠. 가면을 쓰고 감정 노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안 잘리고 살죠. 회사에 다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학교가 제일 힘들었고, 사회생활 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회사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교수한테 들이받고. 왜? 못 찾겠어. 음.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왜 그랬을까? 큰일 났다. 쎄해가지고. 내가 나를 또 괴롭히는 거죠. 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신속하게. 과학자이자 다미주 신경 이론의 창시자로서 이론을 설명하고 정립하는 나의 이야기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멋지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도 그래요. 달리 얘기하면 매번 설명력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서 치료사들이 내담자들의 경험과 관련해 다미주 신경 이론의 중요성을 빠르게 파악한 데 비해 그렇죠. 그분들의 분야니까. 스티븐 포지는 트라우마 및 기타 정신건강 치료에서 그 중요성을 조금 늦게 이해했다. 심지어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나는 임상 실습과 트라우마 생존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에서 담해주 신경이론의 중요성을 새롭게 배워야 했다.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텝다나는 임상 과정과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담해주 신경이론의 역할을 내게 알려준 사람이자 통찰력과 표현력을 갖춘 치료사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다미주 신경 이론을 신속하게 받아들였으며 독특한 통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치료사는 물론 일반인이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지도로서 이 이론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했다. 랩은 이제 줄 그세요. 사건이 아닌 몸의 느낌이 트라우마 경험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사건, 트라우마가 스트레스 원이 감당할 수 있는 몸인지, 감당 가능한 부하인지, 감당 가능한 부하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근막 상태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서 대사적으로
이런 트라우마 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몸의 느낌이 중요하다. 몸의 느낌, 몸의 느낌. 이건 뭐냐면 몸의 느낌. 여기 근막 갖다 붙인 이유는 근막이 감각기관이죠. 감각을 해서 이걸 뇌에다 전달해 주잖아요. 몸과 뇌의 소통인 거죠. 소통이 잘 되는 몸이, 몸의 느낌이 좋겠죠? 느끼는 뇌. feeling side of emotion이 어디예요? 인슐라 콜텍스. 섬엽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섬엽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손뇌. 여러 고유수용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무의식적. 그리고 누구랑 소통한다? 전정계, 전정안구, 전전철수, 척수. 그래서 중력과 친구되는 몸. 나의 미드라인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몸을 기우뚱하지 않게. 잘 나를 중력에 편안하게 둘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에 그렇게 쉽게 휘청이지 않을 거예요. 그쪽에 다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열일하겠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항상성을 찾을 거예요. PTSD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PTSD, 스트레스,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의 약자죠. PTSD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비슷한 사건이 또 오면 으윽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녀의 작업은 다미주신경 중심 치료가 기능하는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다미주신경 중심 치료는 치료의 초점을 트라우마 사건에서 몸의 감각으로 전환한다. 사건이 아닌 몸의 감각. 그래서 이번에 근막 학회에 2028년 근막 학회에 키노트 스피커로 스티븐 포지님이 가세요. 지난번에 로트 슐라이 박사님이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진짜 좋아할 거다. 와라. 돈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2028년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이죠. 그리고 2027년도에 하버드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 여기 와서 발표해라. 그러신 거죠. 이게 3년마다 있대요. 원래 2028년이어야 하는데 처음 시작은 2017년 때 난리가 났던 거였고요. 2017년이 아니라 2007년인가? 2007년. 2007년이에요. 2007년. 난리가 난 거. 그때 이제 근막이 막 알려진 거였고, 어, 그리고 스티븐 포지님이 우리나라에 강의 온 게 2019년. 처음 강의 오신 게. 그리고, 예, 20주년. 2027년이 되네요. 하버드에서 계획 중이다. 이게 확정되면 얘기해 주마. 그러셨던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료되고 생존자의 신경계에 깊이 새겨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변화이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미주 신경이론은 생리적 상태가 생리적 상태 여기다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대사 상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 근막의 상태, 음? 이 생리적 상태가 단서와 맥락에 대한 우리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그 말은 뭐예요?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 하는가 그 문제죠. 개입 변수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다.
예컨대 사건으로서의 트라우마가 결과의 주요 결정 요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심리학은 프로이드 이래로 사건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그쵸? 어린 시절의 아동기의 경험이랄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겪은 사건, 사고에 집중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찾아냈죠. 이제는 생리적으로 이 사람의 몸의 상태, 근막의 상태, 자율신경계의 유연함의 상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대신 결과의 주요 결정 요인이 위협 반응을 지원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학적 조절에 대한 재조정을 강조한다. 즉, 트라우마 사건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트라우마 경험의 결과에서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트라우마에 대한 다미주 신경의 관점은 부정적 아동기 경험 같은 척도를 강조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개념화에서 특정 사건을 인과관계로 식별하는데 여태까지 중점을 두었거든요. 이렇게 중점을 두는 역학 연구와는 초점이 달라요. 이런 전략은 트라우마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개인 내에 존재하는 것에서 외적 사건으로 자꾸 옮겨가게 하거든요. 911, 뭐 9.11 테러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에 집중을 해요. 개인을 보기보다는. 너는 이런 사건도 없는데 왜 PTSD가 있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보통의 현대 역학 모델은 관련 사건을 트라우마, 스트레스, 심각한 학대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다미주 신경 이론은 외적 사건 대신 위협에 취약하거나 회복력을 가진 개입하는 신경계로 논의를 전환한다. 그러면 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미주신경성 실신을 반복적으로 겪는 분들이 왜 자꾸 그렇게 뒤쪽 미주신경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자기가 어쩔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인지 왜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게 PTSD거든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건, 모든 트라우마는 PTSD를 유발한다가 요즘 PTSD에 대한 정의예요. 지하철 탈 수밖에 없어. 왜? 시간 안에 출근하려면. 거기서 반복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혼절해서 자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쪽으로 자꾸 자율신경계가 넘어가는 이런 여성들이 너무나 많죠. 아이나 여성.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자율신경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율신경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지금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그런 방법들을 그분들이 장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뭔가가 온대요, 신호가. 그때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안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다미주 신경 이론은 외적 사건 대신 위협에 취약하거나 회복력을 가진 개입하는 신경계로 논의를 전환한다. 개인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면 더 낮은 강도의 사건도 신경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신경계의 항상성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을 반영하는 취약한 상태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동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경계가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면 고강도 사건의 영향을 기능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미주 신경 이론은
트라우마 사건 이후 자율신경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재조정이 트라우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개입 변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해 우리 연구팀은 신체 지각 질문지, perception, body perception questionnaire. 이거 찾아보셨죠, 문신혜 선생님? 음, 이것을 개발했다. 청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운동 중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퀘스천이요. 참여자들한테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전후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BPQ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을 평가하는 비교적 간단한 질문지이다. 심리 측정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이 척도를 사용한 여러 연구 결과물이 출판되었다. 우리는 불행한 사건 경험에 영향을 매개하는 개입변인으로서 자율신경 조절의 역할을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성인이 위협 반응에 맞춰진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로 확인되었다. 하나는 성기능, 즉 골반기저, 골반 바닥이죠. 성기능에 관한 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팬데믹 동안 정신건강 반응을 조사한 것이었다. 선생님들, 뭐가 이렇게 베일이 확 벗겨지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 그렇게 자궁하수, 그리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조루, 발기부전,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예요.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고요. 강화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감당 가능한 부하를 주셔야지.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다미주 신경 이론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관점으로 변화시킨다. 25년 전 이론의 초기 원리를 소개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정신건강보다 기초의학 이론을 적용하는 데 핵심을 두었다. 스티브 포지님은 다미주 신경 이론이 출산화, 아프가 지수, 이런 거 신생아학, 소아과, 심장병학 등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관련된 다양한 의학 전문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베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응용력과 통찰력을 알게 된 뒤, 다미주신경이론은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의 이해와 치료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포유류의 유산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사회적 종이라는 이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안전하게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조절하기 위한 신경 자원이 부족해진다. 포유류의 유산은 두 가지 독특한 포유류적 특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안전 신호를 반사적으로 감지함으로써 방어 상태를 감소시키는 신경지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된 사회적 참여 체계를 통해 방어 상태를 진정시키고 안전 신호를 제공하는 배쪽 미주신경 복합체라는 신경회로이다. 이러한 유사는 우리의 행동적, 심리적 경험을 설명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신경 생리학적 메커니즘과 연결하는데 이로써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하나로 묶고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믿음을 해체한다. 이 책은 몸의 안전으로 돌아가는 법에 대한 치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해가 0번이에요. 발바닥, 발바닥, 손바닥. 음, 유의문, 신경 스트레칭. 말하자면 신체적 느낌을 위험한 사건과 연관 짓는데 익숙한 내적 패턴에서 벗어나 배가 막 오그러질 때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로 내장기, 골반바닥 넓히는 다시금 그 느낌을 알아가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이게 오줌 마려운 건지, 음,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 일인 건지, 이게 지금 화장실 뛰어가서 오줌을 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자율신경계가 지금 뭔가 엉망이어서 잘못 신호가 발화돼서 오줌이 마렵다고 지금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건지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몸 안에 안전한 닻을 내림으로써 이전에 불안정했던 느낌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다. 닻은 아직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탐색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여정은 치유의 여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신경계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그래도 여전히 연결되고 위협이 아닌 유머와 흥미진진함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력을 갖추게 된다. 이 책에서 뎁은 교육 수준이나 전문 지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효과적인 신경 연습으로서 명시적인 행동과 내밀한 시각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녀는 우리가 신경계에 닻을 내리고 내적 안정감으로 이어진 줄을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은유적 언어에 통달했다. 스티븐 포즈 박사, 정신의학과 교수, 담의주 신경이론 제창자 이렇게 돼 있죠. 추천사 오늘은 안 어렵죠? 다행이에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죠? 음? 정말 두려움은 불안이랑 달라요. 불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불안이고요. 두려움은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 두렵죠? 수술하기 전에 두렵죠? 우리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뭐에 대해서 두려워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뭔가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해두고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두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지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막 준비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네요. 음, 잘 흘려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실수하고 왜 그랬을까? 이런 천재예요. 어,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생존 모드에서 방어, 보호 모드에서 금세 연결, 안전의 모드로 나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선택지가 여러 개다. 그 얘기를 뎁다나는 책에서 계속 반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스티브 포즈님의 추천사를 잠깐 읽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1장 할 거예요. 1장. 챕터만 볼게요. 페이지 14페이지. 다미주 신경이론 이해하기예요. 자율신경계의 위계. 오늘 배웠던 앞쪽 미주신경, 뒤쪽 미주신경, 그리고 교감신경. 중간에 있어요. 교감신경은. 그나마 뒤쪽 미주신경보다는 안전한 거. 그리고 뉴로셉시아 신경지. 그리고 웰빙을 위한 요소.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장만 읽으세요. 1장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음,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지 못하니 단톡방에서 내일 아침에 오늘의 느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녹화한 거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